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정부에 거주 중인 35살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시댁 때문이에요. 작년에 시댁 식구들과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글쎄 대놓고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시모한테 대들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건 문제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당차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시댁 식구들이 괴롭힌다고 끙끙거리면서 참을 필요 없어요. 저는 조금도 참지 않고 이건 아니라며 시모와 신우를 참교육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무조건 며느리의 도리다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군다는 거 압니다. 저도 할 만큼은 다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시모와 신우에게 전쟁을 선포했던 거죠.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대체 시댁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편한 동네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이성으로서 보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여 결혼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처음 방문하여 인사드렸을 때 시모와 신우가 저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시모는 참하게 생긴 것도 그렇고 손도 야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를 잘한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사실 제 직업이 요리와 관련 있거든요. 시모는 음식 솜씨가 안 좋아서 며느리만큼은 솜씨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했답니다. 그리고 신우는 언니가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남매인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오빠 말고 언니가 있었으면 하고 말하더라고요. 주변에 언니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 역시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조금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신우를 생각하고 아끼지만 정작 표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여동생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남매 사이일 뿐이지 연락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집에 같이 있을 때도 말을 잘 섞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하게 행동하니까 신우가 그런 남편을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저는 시모와 신우의 환대를 받았고 우리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하해 줬습니다. 시모는 무뚝뚝한 아들이라 연애고 결혼이고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게 신기할 정도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둘이 저를 너무나도 격하게 반겨주고 무조건 결혼 찬성이라며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만큼 나를 좋게 봤구나 싶었고 운 안 좋으면 못된 시모와 시두를 만나게 되는데 나는 시댁일로 마음고생하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주 크나큰 오해를 했다는 것을요. 내가 정말 좋아서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본인들 대신 부려먹을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에 격한 환영을 내비친 거였어요. 그걸 결혼하고 나서 첫 제사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출발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왔어.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우선은 여기다 대충 짐 내려놓고 얼른 손 씻고 와. 음식 준비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일 마무리 짓는 대로 나름 노력했습니다. 부랴부랴 끝내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시댁에 갔어요. 시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제 목에 걸어주며
얼른 음식 준비 시작하자고 보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 조금 놀랐어요. 아니, 주방에 딱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재료 손질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 이상 완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장 다 봐서 슬슬 시작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행된 게 없으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더 웃긴 건 시모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솜씨 좋은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할 게 뭐 있어. 장만 보고 기다렸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질이라도 좀 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손질하고 시작해도 빠듯한데. 이참에 우리 며느리한테 배우려고 그러지. 너도 알겠지만 내가 영 솜씨가 없잖아. 제사야 지내는 건 천천히 해도 돼.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그나저나 하는 일이 음식 만들고 그런 거니까 제사 음식이야 식은 죽 먹기지? 아이고 너무 좋다. 너 없었으면 지금쯤 나랑 딸이랑 제사 음식한다고 엄청 바쁘게 움직였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지금 한 수 배운다고 생각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저 혼자요? 어머님은 안 하시고요? 방금 말했잖아. 한 수 배운다고. 배우려면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시모를 딱 보는데 아예 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며느리한테 홀랑 다 떠넘길 수 있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솜씨가 없다고 해도 이 많은 제사 음식을 저 혼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날밤 샐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못하면 옆에서 재료 손질이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멀쩡하던 손목을 잡더니 아프다며 엄살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그 정도는 도와주고 싶은데 손목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이 든다며 저 혼자 그냥 하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원래 손목이 약하기도 한데 살림하면서 하도 무리하다 보니까 다 망가졌다나 뭐라나. 병원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군요. 이렇게 말하기 전만 해도 잘만 움직이던 손목이 갑자기 왜 아픈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이런 거짓말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도와주기 힘들면 신우라도 나와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저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기에는 무리라고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신우는 코빼기조차 안 보였습니다. 방 안에 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에 들어가서 신우를 데리고 나오려는데 시모가 급히 저를 막아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쟤는 그냥 놔둬. 아픈 애를 뭐하러 건드리니? 쟤는 오늘 몸이 안 좋아. 어? 열도 나고 몸도 으슬으슬한 게 몸살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푹 쉬라고 했어. 그럼 진짜 이 많은 걸 저더러 다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어머니? 아유, 왜 못해? 너는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 눈 감고도 하지 뭘.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시간에 얼른 하고도 남겠다. 그만 시간 죽이고 얼른 손질부터 시작해.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얼마든지 물어보고. 진짜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이 많은 걸 나한테 다 미룬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는지. 양이 적기라도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는 무조건 정성이라며 마을 잔치에도 될 만큼의 재료를 사왔어요. 시모는 꾀병 부리면서 못한다고 그러지. 신우는 아픈지 안 아픈지 코빼기도 안 보이지.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나 혼자 이 많은 거 다 못하니까 옆에서 조금 거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한껏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아니라면서 밥솥에 밥 한 번 안 앉혀본 애가 뭘 거들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밥솥에 밥 한 번 안 앉혀본 게 자랑은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옆에서 살펴보면서 잘 알려주면 되니까 문제될 거 없다고 했어요. 음식이란 게 손재주도 그렇고 미각이 예민해야 되지만 어차피 보조로 도와줄 건데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그러자 시몬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음식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더러 나가라고 했고 저는 나가기만 나가봐라 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 눈빛을 제대로 읽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초신하면 좋을지 딱 알더군요. 그래, 이 많은 걸 아내 혼자 다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기다리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남편은 팔을 걷으며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시모의 얼굴은 새빨개져서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에게 앞치마를 입히며 뭐부터 할지 알려줬습니다. 진짜 혼자 독박으로 하기 너무 싫지만 이렇게 된 거 즐기자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시모랑 신우가 꾀병 부리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건 남편 부려먹는 모습을 시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 보조로서 칼질도 하고 재료 손질부터 진짜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시모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를 얼마나 들썩였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남편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남자가 무슨 음식이냐면서 그만하고 나가라고 계속 눈치를 줬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다시 생각해도 우리 남편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날은 남편의 도움으로 진짜 힘들게 음식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희열감이 들었습니다. 저를 부려먹으려 머리 쓴 시모를 제가 한 방 먹인 셈이잖아요. 물론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짜증도 났지만 어쨌거나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시모를 보고 나름 위안이 됐어요.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수고 많았다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남편은 부부끼리 별걸 다 고마워한다면서 웃어남겼습니다. 이때 정말 내가 남편 하나는 참 잘 골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무뚝뚝한 사람이 뭐가 좋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긴 하지만 속은 정말 깊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무뚝뚝한 게 뭐 어때서요? 오히려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시모와 신우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고 나를 부려먹으려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때는 결혼 초반이어서 남편에게 말하기 조심스러웠어요. 너희 엄마랑 동생이 날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재석고 뭐고 난 늦게 가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괜히 싸울 거리는 만들 필요도 없고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제가 알아서 잘 대처하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일 핑계, 야근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가는 걸 피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갔습니다. 이거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알아서 음식 준비할 만큼의 늦은 시간, 그 시간을 노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시모랑 신우가 음식 준비를 해놓더군요. 저는 그걸 거들어줄 뿐이었고요. 그때마다 시모랑 신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참다 못한 시모가 가끔씩 뼈 있는 말을 날리곤 했어요. 음식 잘하는 며느리 있으면 뭐하냐. 결국은 내가 다 한다. 남들은 며느리 음식 잘해서 좋겠다고 하는데 개뿔 맛볼 시간도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참지 않고 시모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일 때문에 바쁜 걸 어쩌겠냐. 신혼집 대출금 갚으려면 바짝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란 건 계속 해봐야 실력이 는다고 했어요. 시모는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니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언젠가는 실력이 늘 거라며 격려했습니다. 아주 상큼하게 웃으면서 파이팅을 외쳤죠. 시모의 눈에 저는 웃으면서 매기는 며느리로 보였을 겁니다. 원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매기는 게 제일 기분 나쁜 법입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제가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아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며 부려먹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 성격이 원래 당하고 못 사는 성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시모와 신우를 은은하게 먹이며 잘 대처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이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아가씨랑 음식 준비 시작하셨죠? 저도 얼른 손 씻고 시작할게요. 당신도 같이 거들래? 일손이 많을수록 빨리 끝나잖아. 그래, 뭐 손질할 거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아유, 네가 하기는 뭘 한다고 그래. 남자가 주방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했지?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남자들도 같이 음식 준비하는 집 많아요. 아유, 글쎄, 안 된다니까. 우리 아들은 내 심부름 할 거 있어. 너 저기 이모네 가서 이거 전해주고 생선 좀 받아와. 그러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다녀와. 다 말해놨으니까 이거 전해주고 이모가 주는 것만 받아오면 돼. 차 막히니까 얼른 가.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제게서 남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시모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글쎄 어디 사는 줄 아나요? 바로 청주입니다. 의정부에서 청주까지 엄청 막혀요. 그걸 당일에 왕복으로 다녀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남편 손에 준비한 물건을 쥐어주고는 현관문 밖으로 떠밀다시피 쫓아냈어요. 그리고 오로지 저만 남게 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건네주더군요. 주방에서는 신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언니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와. 오늘은 설거지 해방이야. 음식이고 뭐고 다 네 새언니한테 맡기고 너는 친구를 만나든지 남자친구를 만나든지 나가서 쉬다가 와. 나도 든든한 며느리한테 맡기고 쉬어야겠다. 이제야 비로소 새아기의 진짜 실력을 보겠네. 그래? 그럼 나 나가서 남자친구랑 데이트나 해야겠다. 언니 들었죠? 나 대신 고생 좀 해요. 원래 이런 거 며느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곧 출가 외인이 될 몸이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이 많은 걸 다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그동안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얼마나 되니? 맨날 일 핑계 대면서 늦게 왔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실력 발휘하겠어? 제 실력 안 보면 뭐 큰일이라도 나나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자꾸만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마음 편히 부려먹으려고 남편 일부러 심부름 보내신 거죠? 어머, 얘 좀 봐. 날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인 줄 아니? 귀한 굴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너희들 먹이려고 보낸 거야. 택배로 받으면 되죠. 차 막히는 시간에 맞춰서 그이 보낸 거 누가 모를 줄 알고요? 아이, 글쎄 아니라니까.
생선이 어떻게 택배로 받니?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상하면 어쩌려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이나 알아? 그리고 며느리가 돼서 이깟 음식도 못하니? 난 네 시어머니야.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는 것 같구나. 딱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게 보이는데 시모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음식도 잘하면서 왜 이렇게 몸을 사리냐.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그렇게 쉽냐고 저더러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어이없던지 저는 참지 않고 시모와 신우가 더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적당한 양이면 모를까. 이렇게 많은 양을 혼자서 다 하라고 떠넘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면 뭐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울까봐 미리 이모님 댁으로 보낸 것부터 치사스럽다고 했죠. 그러자 시모는 노발대발 아주 난리를 쳤어요. 어디서 시어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냐부터 시작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이렇게 되바라지 내었냐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더군요. 옆에 있던 신우까지 합세해서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다.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냐? 언니가 이렇게 성질 고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본인 오빠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가 센데 부부싸움 나면 오빠가 남자로서 어디 기 한번 펴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둘이서 저를 아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이렇게 날 잡으려고 남편까지 떨어뜨려 놓고 정말 치밀하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저를 부려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게 생각나면서 이번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건 선 넘은 행동이잖아요?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누군데요? 아니, 명절날에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음식 준비하면 될 걸 왜 굳이 저 혼자 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시모와 신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서 팔짱 딱 끼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길래 저 역시 지지 않고 시모랑 신우의 말을 받아치며 소리쳤습니다. 치사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시모와 신우에게 정말 실망했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이 집 종도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모가 필요한 거였냐 등등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다 터뜨렸어요. 시모는 명절인데 어디 가냐며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가정부나 종이 아니니 더 이상 이런 취급받으면서 있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명절날 분위기 흐트러뜨린 건 시모와 신우라고 했어요.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절대 안 올 거다. 남편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선언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다 전달했어요. 처음에는 시모랑 신우가 그렇게까지 했냐면서 못 믿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한숨을 푹 내쉬며 알겠다고 했고 이모님 댁에 가는 걸 멈추고 차를 돌려서 다시 부랴부랴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전화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눴네요. 시모랑 신우 앞에서는 강한 척 세게 나갔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폭발해서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그러고는 같이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확실하게 매듭지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이때 몰랐는데 남편이 꽤 화가 난 상태였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종종 싸우기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 본 듯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평온하게 굴었는데 시댁에 도착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딱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뭐 하다가 이제 오냐고 남편한테 제가 한 짓을 다 일러 바치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 그래도 무뚝뚝한 얼굴로 크게 정색하며 시모와 신우한테 화를 내더군요. 아내가 잘못한 것만 말하고 엄마가 잘못한 건 쏙 빼놓고 말하면 안 되지. 어머, 얘가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저렇게 많은 양을 이 사람한테 다 시키는 게 말이나 돼? 할머니도 이렇게까지 시집살이 안 시키셨어. 입장 바꿔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많은 음식 혼자 다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하겠냐고. 아마 아내보다 더 난리쳤을걸? 뭐야? 이게 진짜 며느리도 있는데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장가 갔다고 네 마누라만 챙기는 거니?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준 게 누군데? 나 무조건 아내 편만 드는 사람 아니야. 그건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먼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치사하게 군 건 엄마야. 이 사람 우리 집 종 아니고 며느리야. 평생 나랑 함께 할 사람인데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존중해 줄 수는 없었어?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음식하기 귀찮다고 새언니한테 다 시켜 먹으려 들어? 어디 손윗사람한테 버릇없이 굴어? 그동안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개념 없이 굴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냐? 앞으로 오빠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 남편이 핏대 세우며 버럭 화를 내니까 시모랑 신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은 무뚝뚝한 아들, 무뚝뚝한 오빠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대로 화를 내니까 시모랑 신우가 꽤 놀란 듯 했습니다.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화 잘 안 내다가 한 번 열받았다면서 무섭게 화내는 사람.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빛 한번 살벌했고 목청이 어찌나 좋던지 옆에 있던 저까지 움찔했다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다음에 며느리를 종처럼 생각하고 시댁 가정부로 부리려고 한다면 앞으로 올 일 없을 거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보낼 거라고 했고 남편 역시 시댁에 안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살짝 누그러진 말투로 본인 손목이 하도 아파서 며느리 생긴 김에 이번 명절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거기다 신우는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였거든요. 몇 달 뒤면 결혼해서 시댁일 실컷 할 텐데 뭐하러 일 시키냐고 그냥 쉬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그건 너무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우가 귀하듯 아내도 친정 부모님께 귀한 딸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서 시모의 잘못을 콕 집었습니다. 결혼 앞둔 딸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다면 엄마라도 아내랑 둘이서 음식 준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솔직히 남편도 시모가 꾀병 부리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손목이 심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잘만 쓰면서 왜 이럴 때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그게 아니라면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막상 변명할 말이 생각 안 났는지 헛기침만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 없게 할 건지 아니면 아들 부부 영원히 안 보고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남편의 표정을 딱 보는데 정말 안 보고 살 기세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시모와 신우도 마찬가지로 크게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왜 그래? 엄마가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도 못해? 맨날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고생 좀 해달라는 건데 어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뭐라고 했길래 한 번도 대들지 않던 착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동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가 맨날 부려먹는 줄 알겠네. 우리보다 요리도 잘하고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뭐가 힘들다고 엄살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언니 때문에 이게 뭐예요? 괜히 싸움이나 만들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제게 모든 걸 돌렸습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왜 저러실까 싶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신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텐데 그걸 못 참고 시모 옆에 착 붙어서 저딴 소리를 해댔습니다. 진짜 시모랑 남편만 아니면 머리 한 대 쥐어박았을지도 몰라요. 나이도 어린 게 시모 믿고 까부는 꼴이 영 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상견례장에서 다 폭로하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곧 있으면 신우의 상견례였거든요. 이때 신우가 집안이라는 걸 싫어할 뿐더러 안 하려고 뺀질거린다는 걸 다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시모랑 편먹고 시집온 새언니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으려 한다는 걸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고 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인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바들바들 떨면서 어디 한번 그렇게 하기만 해보라며 바짝 도끼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못할 것 같냐면서 도발했죠. 그러자 그때 방에서 조용히 계시던 아버님이 나오셔서는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며 꾸짖고 혼내셨습니다. 이때 아버님께서 공평하게 혼내셨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방 안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저와 남편을 나무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와 신우가 한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그러시냐. 그동안 많이 참았고 오늘은 너무 심하게 행동하시니 못 참고 할 말 한 거다. 그게 잘못이냐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만 시댁 식구들에게 예의 다해야 하는 건 아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며느리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더욱 노발대발하시면서 시모랑 똑같이 어디 대드냐고 별것도 아닌 일로 명절 집안 분위기 다 망가뜨린다며 소리쳤어요. 아버님은 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며느리로서 섬기고 받드는 게 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시모랑 해결할 것이지 뭐하러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냐고 꾸짖으셨죠. 근데 정말 서운한 건 시모랑 신우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게만 모든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시모랑 똑같은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의 큰 어른이라 조금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모랑 신우가 집안일을 부려먹으려 들어도 그냥 입 닫고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시집살이를 참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요즘 며느리들은요. 아닌 거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삽니다. 둘이 작정해서 편먹고 저를 괴롭히는데 그걸 어떻게 참냐고요. 유치하게 왕따 선동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시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부에게 망설임 없이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는 저런 버르장머리를 보았냐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남편도 참지 않고 시부에게 왜 며느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냐고 당연한 희생은 없는 거라면서 앞으로 집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우 상견례고 결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인 하나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부는 괘씸하다며 뒷목 잡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집안 분위기 그야말로 개판이었어요. 시모는 며느리한테 일 좀 시켰다고 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남편은 사과 안 할 거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면서 건강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정말 시댁 식구들하고 연 끊고 살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진심으로 연 끊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시모랑 신우가 둘이 짜고 저를 부려먹으려는 게 너무 실망이라고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일을 끝까지 자존심 부리면서 고집 부리는 것도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너무 창피하다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준 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일 때문에 정말 식구들과 영 끊고 살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아도 별 문제 없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 걱정은 저 말고 시모도 한 모양입니다. 며칠 후 저에게 전화로 그날 일은 미안하게 됐다면서 남편을 잘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 사과한 건 아니었고 정말 아들과 연 끊고 살까봐 그게 걱정돼서 하는 수 없이 사과하셨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음식 준비 다 하고 시모는 편히 쉬게끔 도와준다길래 그게 너무 부러워서 본인도 모처럼 편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리도 잘하고 이게 직업인 애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어디가 덧나냐면서 은근슬쩍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사과했으니 저한테도 버르장머리 없이 대든 건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냥 서로 좋게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자존심 세울 거 뭐 있냐면서요. 솔직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맞는 말 한 게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영 끊고 사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 짓자면서 버르장머리였게 느낀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했어도 앞으로 시댁 일에 관여 안 할 거고 제3의 명절이면 남편만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영 끊고 살아도 남편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끝까지 자존심 부릴 거냐면서 화를 내다가도 다시 꾹 참더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은 남편을 잘 설득해서 신우 상견례 때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신우가 아무리 얄미워도 상견례는 상견례니까 예정대로 남편과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나는 시댁 행사에 참여할 마음 없지만 남편은 장남으로서 가족과 등지지 말고 편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상견례 때 같이 참석하자고 했죠. 저는 신우의 결혼식 참석을 끝으로 시댁 행사에 일절 참여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자리는 알맞게 지키자고 했어요. 이게 바로 손윗사람의 인품이라는 겁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얄미운 신우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래도 신우보다 어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지켜줄 건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때 참석했는데 저는 이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상견례에 참석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상견례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신우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글쎄 그 누나가 제 동창 친구이지 뭐예요? 너? 세상에, 너 맞지?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럼 나야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낸 거지? 안 본 사이에 많이 예뻐졌다. 너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쁘네. 아니 어떻게 널 여기서 만나? 네가 예비 올케의 새언니일 줄이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니? 그러게 말이야. 진짜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옛 동창을 신우 상견례장에서 만나게 되다니 이때 신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저랑 동창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는데 묘한 불안감도 섞여 있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올케랑 제가 친구 사이니까 걱정됐나 봐요. 그동안 본인이 제게 한 짓을 다 이야기하면 어쩌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주도권은 제가 잡게 되었죠. 식사하는 내내 신우는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는 눈치였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우는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거기다 본인보다 손윗 사람인데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 입이 바짝 마를 만도 하죠. 나중에는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할 때 쫄래쫄래 같이 따라 나와서는 예비 신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언니랑 예비 신우랑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어요? 뭐 나름 친했죠. 그건 왜요? 아니, 그냥 언니, 혹시 예비 신우한테 제 이야기 막 하고 그러지 않을 거죠? 글쎄요. 그건 아가씨가 하는 거 봐서 결정하려고요. 안 그래도 아까 번호 교환해서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까 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나누고. 언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언니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말할 생각이에요? 이건 아니죠, 진짜.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가씨한테는 사과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제가 예비 신우한테 이상한 소리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 참 볼만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신우한테도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진심으로 하는 사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다가 하는 수 없이 개미 똥구멍만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친구랑 수다나 떨어야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인상을 풀고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똑바로 사과하더군요. 운 좋게 옛 친구를 만난 덕에 시모와 신우 둘 다 제 손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시모 역시 신우가 예비 시댁에서 예쁨 받기를 원하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둘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걸로 큰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건 그저 맛보기일 뿐이더라고요. 신우가 결혼한 다음부터가 정말 큰 재미였습니다. 아니, 저는 친구를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눈 게 다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 친구가 신우한테 제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만 들어도 여간 깐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나 뭐라나. 신우가 제게 한 것보다 더 크게 부려먹는 것 같더라고요. 뛰는 신우 위에 나는 친구였습니다. 하도 철이 없는 신우라 결혼해서 잘 살까 시댁 식구들한테 예쁨 받으려나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금씩 철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제 친구한테 시집살이 된통 당한 후로 저한테 진짜 엉엉 울면서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진짜 언니한테 못되게 굴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한 거 정말 정말 죄송해요. 신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 제가 진짜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언니한테 진짜 잘할게요. 호된 시집살이로 신우는 조금씩 성장하게 됐습니다. 신우의 모습을 본 시부모님 역시 느끼는 게 많은 듯 보였고요. 결혼식 이후 시댁 식구들과 영 끊고 살 생각이었는데 신우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모 역시 신우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제게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혈연이 된 모습이 아닙니다. 진작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뭐 사람 일이란 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길게 돌아왔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네요. 나중에 친구한테 연락해서
신호 좀 적당히 잡으라고 말릴 생각입니다. 제가 부탁한 건 아니지만 미운정이 들었는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혼내고 한 방 먹이는 건 괜찮지만 남이 그러는 건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운정인 거겠죠? 아무튼 이 시대의 며느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